상원 탄핵 재판 결과는 뻔하지만 증인 등의 문제로 몇 주일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탄핵 재판에 대한 반격을 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타임스 사상 처음으로 2명의 후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여성인 엘리자베스 워렌과 에이미 클로버셔 상원 의원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됩니다. 국무부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대부분의 이민 규제는 법원에서 제동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오늘 총기 소지 자유를 주장하는 그룹의 대대적인 행진이 열립니다. 주민들은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한 폭력 가능성을 걱정합니다. 세계 부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에 맞춘 뉴스들이 나옵니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득보다 해가 많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세계 부자 약 2,000명이 46억 명이 갖고 있는 자산을 합친 만큼의 돈을 갖고 있다는 조사도 발표됐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배우협회에서 주는 최고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17년이 프로듀서 협회가 주는 작품상을 받아 아직은 오스카 작품상 수상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할러데이라서 할러데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 마틴 루터 킹 데이는 지역에 따라서는 어느 인종이 많이 살고 있느냐 이런 그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마틴 루터 킹 데이를 할러데이를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곳도 굉장히 많아 왔었고요. 이 마틴 루터 킹 데이 하면은 제일 그래도 좀 연관이 있는 사람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의 그 트위터에 버밍햄 감옥에서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편지를 보낸 것 보면 볼수록 또 읽고 또 읽어도 굉장히 그 시적인 그 탁월함이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던가요? 윤리적인 명료함. 물론 그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관계, 그 당시에 CIA라든가 FBI가 조사했다고 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사람이 피부 색깔에 의해서 판단받아서야 되겠는가. 우리 조지아주의 어린 아이들과 저기 캘리포니아주의 아이들이 색깔에 의해서가 아니라 캐릭터, 성품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그런 세상이 꼭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시절이 많이 지나도 영원한 진리로 남아있다는 게 오바마의 얘기였고요. 그때면은 그 버스 보이코트 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죠. 해서 7,000자 정도가 되는 편지인데 제가 그 잡지 애틀란틱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유입니다. 잡지 애틀란틱은 인기가 굉장히 있건 인기가 많지 않건 상관하지 않고 어떠한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잡지사의 그 잡지를 읽는 독자들이 이걸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실어놓거든요.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도 역시 그 잡지 애틀란틱이 쭉 적어놓은 그런 것을 링크를 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N자로 시작되는 누구도 your brother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1956년도에 그 몽고메리 그 보이코트, 버스 보이코트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는 그 오늘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할러데이니까는 그러는데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랜 동안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말을 할 때 연설을 할 때 어떠한 그 이상을 담고 그리고 남을 해를 주지 않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한 그 지도자로서의 덕목처럼 생각을 해왔었는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지난 3년 사이에 굉장히 달라졌는데 이제
앞으로 그 탄핵 재판이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의 증인을 꼭 불러야지 된다고 하는 그 같은 그 반박이나 공화당이 절대 안 돼 하고 버티게 하는 것이나 너무나 팽팽하기 때문에 이 뭐 2주일 훨씬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지금 9시입니다. 9시 5분이 조금 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부 시간으로 12시까지 어떠한 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으로서의 입장 같은 것을 이제 밝혔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밝혔고요. 서면으로요. 처음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그 탄핵 절차가 이어질 때는 하원이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이거 다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다가 오늘 서면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대통령의 변호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제출을 했고 그 대통령의 나를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 하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또 민주당의 하원이 해야지 됩니다. 그것도 역시 내일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는 아침 9시이고 아침 그 10시가 되면은 어쨌거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 30분에 그 상원 의원들이 소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원 그 주도를 하고 있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어떠한 브리핑을 조금 하고 나서요. 그리고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0시니까 오늘의 미국이 끝나자마자 탄핵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토론한다고 하는데요. 이 토론이 2시간이 될지 4시간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하원에서 올라온 기소안이죠. 말하자면 하원에서 올라온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지 되니까요. 항상 마찬가지죠. 어떠한 그 의회에서 안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경우는 뭐 상원에서 먼저 만들고 하원으로 보내고 그 하원에서 수정을 하고 또 다시 이제 그 합쳐서 투표를 하고 하는 것처럼 하원의 결의안을 상원에서 수정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 방어팀이 계속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탄핵은 불법이다. 이게 2016년도의 선거를 뒤집고 2020년도의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러한 그 일종의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원에서 탄핵 결의안을 그 통과시킬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려고 선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외국 정부를 끌어들여서 뭐 돈 주는 것도 막고 또 정치 라이벌을 조사하게 했다는 게 이제 하원에서의 얘기고요. 대통령의 방어팀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리 네들러 민주당의 하원 법사위원장이 정말 대단한 넌센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제는 지금 증인입니다. 존 로버츠 연방 그 대법원장이 참 그 곤란하게 됐어요. 지금 민주당은 증인을 출석시켜야지 된다. 증인 없는 재판이 무슨 제대로 된 재판이겠는가. 항상 재판에는 증인과 증거물들이잖아요. 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증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겠고 지금 백악관의 그 비서실장 대행 그리고 요 며칠 그 줄리아니와 같이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 뭐 이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서 4명을 민주당에서는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를 원하고 공화당에서는 뭔 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화당에서도 지금 뭐 수잔 콜린스 같은 공화당의 의원은 상원 의원은 재선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텐데도 증인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미 럼니 유타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대통령의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어제 그 팍스의 그 크리스 월러스 쇼에 주말이니까 출연을 해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예전에 그 크리스 이
린지 그레이엄이 1999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할 때 지금 민주당에서 7명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탄핵 소추안 소추위원,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던데 미국에서는 임피치먼트 매니저 해서 뭐 이 사람들이 꼭 7명이어야지 된다 하는 규정은 없지만 낸시 펠로시가 7명을 임명을 했는데 그 과거에 공화당에서 린지 그레이엄도 마찬가지로 이 임피치먼트의 매니저였었습니다. 그때는 증인이 꼭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더니 왜 지금 태도를 바꿨는가 하고 크리스 월러스 팍스의 그 저널리스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린지 그레이엄이 답을 하기를 아니 뭔 소리 지금 하원에서 그렇게 증인들 다 출석시켜서 조사를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을 구태여 따지자면 그 하원에서도 증인 출석이라는 게 쉽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의 하원에서 원하고 있는 그 4명의 경우는 백악관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 하원 그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사실과는 다르고 그 사이에 이제 정말로 그 중요한 것은 존 로버츠 연방 그 대법관의 역할인데 사실은 이번에는 연방 대법관의 역할이 그다지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상원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들이 서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증인을 출석시켜라 하는 민주당과 증인을 출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 공화당의 압박에서 가능하면은 이 존 로버츠 연방 그 대법원장의 경우는 내가 정치적인 어떤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아무튼 난감한 그런 입장이 됐고요. 어떻게 될지 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도에는 다보스 포럼에 안 갔었고,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굉장히 엘리트들을 싫어하잖아요. 엘리트들을 싫어하는 기반이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왜 가? 하고 안 갔다가 지난해에는 가서 뭐 엘리트 엄청 비난하고 나토 비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스케줄도 조금 바꾸고 원래의 그 일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계획을 조금 바꿔서 기조연설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하거든요. 이 다보스 스위스의 이 경제 포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세계의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아주 비즈니스맨 중에 비즈니스맨들이 또 모이는 곳이고 세계 지도자들이 뭐 미국 대통령부터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까지 다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중요한데 이런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그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잘했다, 경제도 잘했다 이러한 모든 그 연설을 기조 연설에 그 내용을 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원래는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20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24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취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취소한다는 것은 꼭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같은 그 탄핵 문제와 연관돼서 곤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란으로부터 격추된 우크라이나 비행기 그 사건 관련해서 아마 오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여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는 할 것인가, 스치기는 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탄핵 자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그레타 툰베리 세계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도 뭐 초대가 돼서 여러 그 회의에 그 패널로 참석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9월 달이었었죠. 유엔에서 열렸던 총회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내일 뭐 이런 그 기조 연설 오늘 오후가 아니고 내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타임 스케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또 외칠 것인가. 지난해에 이제 한 해 거르고 간 그런 다보스 포럼에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메리카 언론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국내에서 본인의 그 탄핵 재판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으로 갑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36주년 기념 프라임 고기와 사시미 콤보와 일본식 오뎅탕을 드실 수 있는 강남회관,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있는 라디오 서울,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라디오 서울 앱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이러저러한 그 복잡한 일들이 많이 진행되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고 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신문들이 항상 그 선거철이 되면은 그 주요 후보, 주요 선거에서 후보를 공식 지지합니다. 물론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신문에 그 후보들 공식 지지가 있어야지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뉴욕타임스가 뉴욕타임스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을 선정을 했고, 그 2명이 전부 여자 후보고요. 그런데 아마 사람보다는 어떠한 지금 민주당의 그 성향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뉴욕타임스 표현한 그 자체가 급진적인 모델과 현실적인 모델, 급진적인 모델, 여자 후보 가운데서 지금 여자 후보 2명 남았잖아요. 해서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금 온건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미셸 클로바셔 후보, 이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두 사람 전부 지금 대통령 그 탄핵 재판에 이제 일해야지 되죠. 그 버니 샌더스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진적이죠. 전국적인 헬스케어를 얘기를 한다던가, 오늘도 또 얘기를 하던데 뭐 등록금 빚을 뭐 탕감시켜준다던가, 또 하나가 사실은 이게 더 급진적이죠. 국경을 넘어오는 것은 그 불법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망명이라든가 아니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이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엄마가 오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뭐 내쫓을 수 있느냐,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굉장히 급진적이지만, 그리고 반부패 법안이라든가 주택개혁, 에너지정책, 소셜 세큐리티를 조금 더 확대한다고 하고요. 차일드 케어, 교육 문제 등등에 있어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좀 에이미 클로바샤 같은 경우는 그 중도의 그 표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생산적인 상원 의원이다. 가장 생산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꼭 그 민주당이지만 공화당 의원들과도 같이 그 법안을 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한 그런 의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당적인 안을 통과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클로바샤에 대한 관심이 적지만 그러니까는 비난도 굉장히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사설이 조금 긴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 토론 잘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뉴욕타임스라는 신문이 지금 신문 가운데서는 전부 신문 구독도 내려가고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데,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이런 몇몇 안 되는 신문, 수익을 내고 있는 신문에 속하고요. 이번에 발표할 때도 TV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좀
투명성 있게 발표를 하고 싶다 해서 또 무슨 또 TV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새로운 형태로 테크놀로지를 그냥 남이 가는 걸 보고만 있는 게 아니죠. 뉴욕타임스가 수익을 내는 데는 인터넷을 누구보다도 먼저 그 투자를 해서 인터넷에서 오는 수입이 요즘은 뭐 더 많다고 하잖아요. 신문 수입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이 뉴욕타임스가 2명을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 하자는 거야. 두 가지를 다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급진으로 가자는 거야. 중도로 가자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 요즘은요.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1860년 이후에 시사주간지 타임이 공식적으로 늘 그 대선 후보를 그 지지하는데 발표를 하는데 사설을 통해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요. 두 사람을 지지한 것은.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로 가지만 그 원정 출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원정 출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규제해야 된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준다라는 것은 속지주의니까 당연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정 출산이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엄마가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미국으로 와서 아이를 낳는 목적이 있는 그런 그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이민과 연관이 돼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빠르면 새로운 행정 규제안을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든 문제는 구체적인 안은 항상 그 이번 행정부는 좀 나중에 발표하거나 구체적인 그 내용이 조금 허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소송을 많이 당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민 문제는 너무나도 그 예민하기 때문에 법소송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누구나 그 짐작하고 있는 점이고요. 국무부가 관장을 하는데 재량권이 굉장히 많겠죠. 어떤 형태로 원정 출산이라는 것을 적발해낼 수 있는가? 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뭐 항공사에게 뭔가를 부탁했다 하는데 임산부라고 해서 전부 원정 출산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미국의 이상에 맞게 어떻게 저 사람의 인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알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임산부요. 이제 정말 거의 산딸이 다가오는 그 같은 임산부도 그 비즈니스 출장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는 또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문제는 조금 많은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행정부에서는 앵커 베이비는 우리가 허락할 수가 없다. 미국 이제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지 미국 시민권자인데 앵커 베이비는 안 된다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원정 출산은 어디가 많으냐면요.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인들 많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리고 그 나이지리아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실은 몇 명이 그 미국의 원정 출산을 하러 오느냐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조금 가까운 원정 출산 막아야 된다. 이민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적인 시각이 많은 그런 그 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요. 1년에 33,000명 정도 온다.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년에 33,000명이라니까 33,000명보다는 조금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되고요. 이제 국무부에서 단기 비즈니스 관광 비자를 거부한다던가 어떤 형태로든 그 시민권, 이 자동 시민권과 연관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데 항상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갈 땐 이런 게 문제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미국에 와서 아이를 시민권자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총기 소지의 자유. 이 문제는 총기와도 연관이 돼 있지만 인종과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백인 그리고 이제 KKK단 해서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뭐 한 본인들은 그 주도한 그 시위라기보단 행진이죠. 마치를 주도한 측에서는 한 5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을까 하는데 5만 명이면 미국에서 정말 이만저만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총기 소지의 자유가 있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할 텐데 지금 버지니아주가 주지사가 민주당이잖아요. 그 주지사가 지난주에 이미 경고를 해서 우리 의사당 이쪽에 총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다 했더니 총기 소지 자유자들이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시위 행진 날짜를 오늘이다 하면 저 뒤에 허락을 받다 두잖아요. 그래서 미리 허락을 받고 날짜를 정하고 이제 법원에, 이거 주지사가 의사당에 오늘 총 갖고 못 간다고 하는데 정부 청사 그 주변에 이거 말이 안 된다 했는데 법원에서 결국은 그 주지사 그 편을 들었다기보다 그거 가지고 갈 수 없도록 했고요. 우리 평화적인 시위다, 총을 가지고 간들 무슨 사고가 일어나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버지니아주의 그 주민들은 걱정을 한답니다. KKK단이라든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뭐 최소한 의사당 그 주변에는 총을 못 갖고 간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 총을 가지고 총격 관련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리치먼드 타임스 그 디스패치의 보도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그 행진의 알렉스 존스, 미국의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가 전부 이 사람 음모를 퍼뜨리고 인종차별주의적인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퍼뜨린다 해서 완전히 그 차단을 한, 알렉스 존스도 총기 소지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알렉스 존스도 참여한다고 하고 해서 연방항공국이 이거 잘못하면은 큰 문제가 날 수도 있겠어 해서 그 드론은 띄우는 것은 오늘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그 여성의 행진이 있었어요. 워싱턴 DC에서 네 번째인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아니 미국 대통령이 그 여성 혐오자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알려야지 된다고 매년 그 행진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참여 인원이 조금 작았던가 봅니다. 한 10,000명 정도 참여를 했었던 것 같고요. 과거보다 축소된 거죠. 유명한 사람들도 조금 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오늘이 마틴 루터 킹 데이,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뭐 한인 사회를 포함해서 미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그 같은 퍼레이드, 행진, 컨퍼런스 열리는데 언제 정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트윗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처럼 우아하고 또 좀 그 순화된 언어를 쓰는 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날이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경제와 관련된 뉴스 전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다보스 포럼에 세계 부자라는 부자는 다 모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가고 또 어떠한 그 중앙은행장들도 가고 하니까 이런 때 사람들이 딱 그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뉴스들을 내놓죠. 정확하게는 2100 몇 명인가요? 2153명의 세계 부자가, 세계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인구 가운데서 46억 명이 갖고 있는 그 부를 2163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153명이 46억 명 인구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있답니다. 믿어지세요? 46억 명 대 2153명 나눠보면 몇 분의 1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비에 본부가 있죠. 악스팜이, 나이로비에 본부가 있는 이 악스팜이 쭉 그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악스팜이 뭔가 그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놓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이 일을 하고도 그 하는 일이 돈으로 제대로 계산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래서 그 time to care라는 보고서 이름 자체가 사람들을 좀 케어해줘야지 돼 한다는 뜻에서 time to care인데, 여성이 돈을 안 벌고 안 받고 일한 게 돈으로 약
110조 달러 정도 된답니다. 110조 달러는 또 얼만큼이고 46억 명대 2153명은 어느 정도의 것인지 전혀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10조 달러가 얼만큼인지 셀 수는 없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요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분야잖아요.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번 돈의 3배랍니다. 그 3배나 되는 돈이 여성들이 일을 하고 받지 못하는 돈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세계의 불평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일하는데 그 일하는 게 전혀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도 여성들이 하루에 3kg을 킬로그램이래요. 3km를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물을 길어오죠.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자녀를 돌보고 청소를 하고 그런데 악스팜이 얘기하기를 지금 다보스 포럼에 모이는 세계 부자들은 그런 일 하나도 안 하면서 전세 비행기를 타고 전세 비행기 뿐이겠어요. 정말로 아주 슈퍼 리치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들어라 하는데 들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로이터 통신 등이 오늘 아침에 좀 자세히 보도를 하는데 역시 다보스 포럼에 있는 사람들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파워가 있던 돈이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결정권자들이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문제에 있어서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걸 보니까 현재의 이 자본주의가 사실은 우리에게 득보다 해가 더 많이 된다. 이게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주의를 현재의 상태에서 조금 수정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적인 형태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한 10년쯤 지나가니까 이건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많아. 그럼 고쳐야지 된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불평등에 대한 우려 같은 것. 그래서 사실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유니버설한 그 팀이 돼서 이제 상 몇 가지 받았는지 그 관계자들도 중간중간 빠뜨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불평등이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본주의에 바탕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점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이델만 아주 유명한 회사죠. 이델만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우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지 되는 것인가? 이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28개국에서 34,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라든가 프랑스의 모델,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모델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고 중국이나 러시아 모델 좋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모델도 이제는 바꿔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56%가 현재의 자본주의는 득보다 해가 더 많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특히 이제 태국이라든가 인도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저는 이 점은 의외였어요. 호주, 캐나다, 미국, 한국, 홍콩, 일본 이런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은 그래도 자본주의가 이게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가 아직은 이것만큼 대체할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불평등이 그렇게 많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도 보니까 그 북한 문제 전문가요. 그 CSIS의 전에 그 CIA의 분석가를 했던 테리 수미 테리 씨가 이 기생충이 한국에 그런 것을 얘기한 거야. 북한 문제 전문가가 기고문을 썼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는 불평등이 조금 낮다고 하는데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실제로 한국에 와서 살아보라고 해. 그 갭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아무튼 불평등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과 함께 다른 지독하게 자본주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조금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다보스 포럼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겠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하는 걱정, 또 미디어에 대한 불신, 정부가 예전에는 적어도 양심으로나마
초당적으로 좀 해야지 되는 노력부터라도 좀 그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사이에 우리가 그 지도력을 어떻게 믿고 갈 것인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요. 세계의 경제적인 낙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시아 사람들이 조금 그 다른 지역의 사람보다는 긍정적이었다고 할까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희망적이고 왜냐하면 누울 자리가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의 92%가 CEO가 사회적인 어떤 그 윤리 이런 것을 말해야지 된다. 이 고용인이라는 것은 이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받고 일은 하되 그 일이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자동차 딜러가 보이네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든 파는 것이든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서 팔던 옷을 만들어서 팔던 뭔가 이 회사에서 만들고 또 팔고 할 때 사회적인 윤리적인 이런 의식이 있어야지 된다. 그 CEO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한 이 CEO 자체도 요즘은 사업도 굉장히 그 인기 영합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또 당파적인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친환경적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자동차의 연료비를 높이느냐 높이지 않느냐, 이게 너무나 당파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없애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주들 만족시키는 것에 아주 막 최선을 다하는 그 같은 모델도 비즈니스 모델도 없애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북한에서 그런다잖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안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고로 김정은 우리의 위대하신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다. 기생충을 보면서 북한에선 그렇게 얘기한다고들 하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도 기생충이 또 상을 받아서요.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서 화면을 뭐 미국 방송도 보고 한국 방송도 보는데 한국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 장면을 그대로 제가 똑같은 장면을 미국 방송에서도 봤습니다. 배우협회에서 이제 그 최우수상이요. 말하자면 작품상이나 마찬가지예요. 배우협회에서 주는 작품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연기를 잘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 아웃스탠딩 자가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그런 상을 받자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배우들이 전부 일어나서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송강호 씨가 대표로 이제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 다 이제 들어서 아실 이제 그런 인사를 하고 하는 그 장면을 미국에서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외국어로 돼 있는 영화가 아카데미 이 상에서 그 후보자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목을 받다니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아카데미 회원 수천 명 가운데서 이 배우협회에서 멤버가 제일 많습니다. 어떤 그룹에서 아카데미 회원에 몇 명씩 추려보면은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고 해서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을 확률이 높은가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도 안 그랬고 지지난해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우는 프로듀서 협회에서 어제 1917년 전쟁 영화의 최고상을 줬거든요. 이 프로듀서 협회의 경우는 지난번에 한 30번 상 준 그런 작품 가운데 21개 작품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1917과 기생충이 많이 겨루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로써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저스틴 장이라는 영화 평론가가 아니 연기를 그렇게 잘했는데 아시안 배우들은 기계적이라는 헐리우드의 통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작품상 후보에 올라가면서 배우들은 한 명도 못 올라갔어. 이랬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조금 풀어졌겠네요. 그런데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에서 어떠한 상을 받던지 받지 않던지 이미
아주 그 큰 승리를 했고, 여기저기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아주 그 중요한 그 역사를 이미 다 썼다. 이제 지금부터 그 관계자들은 마음 편하게 계셔도 되느니라.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가 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얘기 들어보신 지 오래됐죠? 그랬더니 이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제 떡하니 미국에 어떠한 그 제안을 하네요. 그쯤 되면은 세월도 조금 지나고 했으니까 이쯤 되면 나 미국과 그 대화를 좀 하고 싶단 말이죠. 그 직접 대화라는 것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과 뭐 관계 개선도 하고 싶고,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를 경제 제재를 너무 많이 해서 힘든데 그것도 좀 풀어주고 하면 본인도 뭐 양보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였습니까? 지난해였습니까? 올해였었죠? 그 하노이 회담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1일로 날짜가 기억이 되는데, 그 미국에서 부통령이 이제 그 후안 과이도에게 전화를 걸고 우리가 밀 테니까 당신이 대통령인 양 한번 해봐 해서 했었던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미국이 민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후안 과이도는 지금 뭐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군부의 힘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니콜라스 마두로가 아직도 그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마두로가 얘기하던데요. 우리 제재 좀 없애달라. 대신에 미국 오일 회사 우리가 좀 베네핏 좀 받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후안 과이도도 비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고 있던데요. 중국에 이제 퍼져서 뭐 수백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하고 사망자도 몇 명 나왔고, 시작은 중국이지만 지금 한국이라든가 타일랜드라든가 이런 곳에 환자들이 입국하는 것이 그 발견이 돼서요. 인천공항에서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 마찬가지로 좀 단속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병균이 좀 새롭긴 새로운데 그 사스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증상 자체가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호흡곤란 증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중국의 그 새해 맞이로 중국 쪽에 이런 그 폐렴 증상이 발병한 그쪽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한 7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과소평가됐다. 중국에서도 한 1700개 케이스는 되지 않을까. 이런 그 환자들이 발생한 게 그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고요.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가 끝나면 1월이 저만치가 않네잖아요. 2월 달이 되면서 이제 미국의 그 선거, 예비 선거 때문에 세계는 굉장히 바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갈 겁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